카사블랑카 5부작 1화.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전쟁이 세상을 집어삼키던 1942년 모로코 카사블랑카 릭스 카페 아메리칸.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국적도 편도 감정도 없는 곳.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기로 했다. 룰렛이 돌고 재즈가 흐르고 독일군 장교들이 샴페인을 훌쩍인다. 나는 구석 테이블에서 위스키를 홀로 마신다. 이게 내 밤이다. 내일 밤 반복. 웨이터 압둘이 다가왔다. 사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자리 안내에 그게 좀 특별한 손님이라서요. 그제야 나는 눈을 들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카사블랑카의 밤바람이 카페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그녀가 들어왔다. 흰 드레스, 금발, 그리고 그 눈. 세상이 멈췄다. 아니, 정확하게는 내 심장이 멈췄다. 일사 룬드. 나는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다. 아니,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 이후로 나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다. 꿈에서도 그 얼굴을 지우려 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3년이면 충분히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그녀가 나를 발견한 건 내가 그녀를 발견하고 3초쯤 지났을 때였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다. 놀람, 당혹감, 그리고 뭔가 또 다른 감정. 내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그녀 옆에는 남자가 있었다. 키가 크고 눈빛이 강한 남자. 나는 그를 알았다. 빅토르 라즐로. 체코 저항운동의 심장부. 나치가 현상금을 걸어놓은 사람. 신문에서 본 얼굴. 그가 일사의 남편이었다. 압둘이 두 사람을 테이블로 안내하는 동안 나는 시선을 돌렸다. 위스키 잔을 들었다. 천천히 마셨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힘을 줬다. 피아니스트 샘이 건반 위에서 손을 멈췄다. 그도 그녀를 알아봤다. 파리 시절부터 우리 셋은 함께였으니까. 나는 샘에게 눈으로 신호를 보냈다. 계속 쳐. 샘이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카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갔다. 웃음소리,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재즈. 하지만 나에게 이 공간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3년 전 파리의 어느 카페에서 그녀가 처음 내 앞에 앉았을 때처럼 온 세상이 그녀를 중심으로 재배열되는 느낌. 나는 그게 싫었다. 나는 이 도시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로 했었다.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 편도 들지 않기로. 전쟁이든 정치든 감정이든 전부 내 카페 문 밖의 일이었다. 근데 지금 그 문 안으로 그녀가 걸어 들어왔다. 웨이터가 나에게 다시 왔다. 사장님, 저 테이블에서 사장님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왜 지금이야? 카사블랑카 5부작 2화. 떠났던 이유. 파리는 아름다웠다. 1940년 봄. 독일군이 국경을 넘어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 계절. 나는 거기 있었고 그녀도 거기 있었다. 처음 만난 건 몽아르트르 언덕 아래 작은 카페였다. 그녀는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자리가 없어서 그녀의 테이블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다. 그녀는 책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로 말했다. 앉으세요. 단, 말 걸지 마세요. 나는 웃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날 나는 3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각자의 책과 각자의 커피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런데 헤어질 때 그녀가 먼저 말했다. 내일도 오세요. 나는 갔다. 그 다음 날도. 한 달 뒤 우리는 센 강변을 함께 걸었다. 2달 뒤 그녀는 내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3달 뒤 파리는 우리 것이었다. 전쟁이 무너뜨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그 계절의 기억이다. 우리가 떠나야 해, 릭. 독일군이 파리 외곽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던 날 밤 나는 기차역으로 향했다. 비가 내렸다. 역은 피난민들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를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기차는 떠나야 했다. 일사, 어디 있어?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샘이 내 손에 쥐어줬다. 빗물에 잉크가 번진 편지. 갈 수 없어요. 미안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그리고 카사블랑카에 도착한 뒤에도. 술에 취한 밤마다. 이유를 몰랐다. 그냥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그게 3년 동안의 내 진실이었다. 그런데 오늘 밤 그녀가 내 카페로 왔다. 잠깐 테이블에서 마주쳤을 때 나는 차갑게 굴었다. 당연히 뭘 더 바라겠어. 그냥 손님으로 대하면 그만이지. 근데 그녀가 혼자 내게로 왔다. 라즐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릭, 설명하게 해줘요. 설명은 3년 전에 했어야지. 편지로도 충분히. 그날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웃었다. 씁쓸하게. 이유가 있었다고. 좋아. 그래서? 그녀가 눈을 들었다. 그 눈 속에 3년 전 파리의 봄이 아직 살아있었다. 그날 오지 못한 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근데 이유가 있었다. 카사블랑카 5부작 3화. 남편과 진실. 빅토르 라즐로. 나는 그를 신문에서 봤다. 체코 지하 저항운동의 지도자. 나치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전설인 남자. 그리고 일사의 남편. 그녀가 말했다. 빅토르를 처음 만난 건 전쟁 전이에요. 그는 내 스승이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결혼했고 그리고 그가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사망 통보가 왔어요, 릭. 공식적으로. 나는 그가 죽었다고 믿었어요. 나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다. 파리에서 당신을 만난 건 그 이후였어요. 나는 정말로 과부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차역 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빅토르가 나타났어요. 살아있었어요. 수용소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는 내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의 목숨이, 그리고 그가 이끄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내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나는 창밖을 봤다. 카사블랑카의 밤거리, 도망치는 사람들, 쫓는 사람들, 살아남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야. 당신을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화가 나야 했다. 실제로 화가 났다. 3년 동안 쌓인 것들. 외로움, 배신감, 그리움. 이 전부 한꺼번에 올라왔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다. 그녀가 아직 거기 있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는데도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일사. 나는 아직도. 그 순간 라즐로가 돌아왔다. 나는 입을 닫았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척. 그는 품이 있는 사람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릭씨, 부탁이 있습니다. 나치를 피해 이 도시를 빠져나갈 수 있는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당신이라면 방법을 알 것 같아서요. 나는 그의 손을 바라봤다. 이 남자가 지키려는 것들. 저항, 자유, 수천 명의 목숨. 그건 내가 오래전에 포기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내가 3년 동안 지우려 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생각해보죠. 그 밤 혼자 남아 위스키를 마시면서 나는 오래된 감정과 마주했다. 그래도 널 아직 사랑해. 카사블랑카 5부작 4화. 선택의 밤. 통행증은 내 손 안에 있었다. 죽은 독일 장교에게서 나온 것 2장. 이 도시에서 이것보다 귀한 건 없다. 누구든 어디든 갈 수 있는 종이 2장. 나는 카페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앉았다. 경찰서장 루이가 어깨너머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건 알았다. 독일군 슈트라서 소령도 라즐로를 잡기 위해 공항까지 감시망을 깔았다. 오늘 밤 안에 움직여야 한다. 비행기는 리스본행. 새벽 1시 출발. 그리고 통행증은 2장. 나는 생각했다. 암호의 수는 단순하다. 하나. 라즐로에게 주고 그를 탈출시킨다. 일사는 남편과 함께 떠난다. 나는 여기 남는다. 둘. 일사와 함께 탈출한다. 라즐로는 이 도시에서 나치에게 잡힌다. 셋. 둘 다 주고 나는 남는다. 머리는 셋을 말했다. 심장은 솔직히 모르겠다. 일사가 왔다. 손을 들고 통행증 주세요. 나는 그녀를 봤다. 쏠 수 있어? 쏴봐. 그녀는 손이 떨렸다. 총구가 흔들렸다. 그리고 결국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가 무너졌다. 릭, 나는 모르겠어요. 빅토르를 사랑해요. 그건 진짜예요. 근데 당신도 진짜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일어서서 그녀 앞에 섰다. 일사. 내가 결정할게.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봤다. 파리의 봄, 빗속의 기차역, 3년의 밤들, 위스키와 재즈와 혼자였던 모든 밤, 전부 이 얼굴 때문이었다. 같이 가자, 아니면 보내줘.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전화기를 들었다. 쌤, 차 준비해. 공항으로 간다. 카사블랑카 5부작 5화. 가장 잔인한 선택. 공항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활주로 조명이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빛났다. 마질로는 이미 와 있었다. 통행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율사가 내 손을 잡았다. 같이 가요, 릭. 나는 그 손을 꼭 쥐었다. 한 번, 그리고 놓았다. 못 가. 릭, 들어봐. 나는 그녀 앞에 섰다. 안개가 우리 사이를 채웠다.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너와 나 여기 남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 나치는 라즐로를 추적할 거고 너는 그 옆에 있게 돼. 그리고 이 도시는 우리한테 충분히 좁아. 노이도, 슈트라서도 누구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 그래도 일사, 넌 저 사람 옆에 있어야 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옆에 있으라고요?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사랑하잖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다. 빅토르가 하는 일은 나 한 사람의 사랑보다 크다. 수천 명이 그 사람의 선택 하나에 달려있어. 네가 거기서 빠지면 그 무게는 누가 져? 그럼 릭, 당신은요?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생겼어.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로. 3년 동안 아무 편도 안 들었거든. 이제 좀 들어볼까 하고. 마질로가 다가왔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읽었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릭.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잘 지키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는 알았다. 비행기 트랩이 올라갔다. 엔진 소리가 높아졌다. 율사가 창문 너머로 나를 봤다. 나는 그녀를 봤다. 안개 속으로 비행기가 사라졌다. 누이가 옆에 서 있었다. 자네, 지금 방금 엄청난 걸 놓쳤네. 알아. 후회 안 해? 나는 활주로를 바라봤다. 빈 하늘, 안개, 그리고 새벽. 후회는 나중에 해도 돼.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안개 속으로.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다. 근데 이상하게 발걸음은 가벼웠다. 사랑을 잃었다. 근데 나를 찾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